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저는 모든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저의 과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서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제 포지션이 변경됐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폭락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은 폭락장을 끝까지 경험해 봤는가, 끝까지 이겨 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의 선배들이나 그루분들께서는 투자를 계절에 비유하십니다.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투자에도 이러한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저런 예시들을 통해서 그래, 그런 비유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 하실 텐데요. 그리고 자신의 생에 어떤 시기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세계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갈린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험은 지식이고 지혜죠. 그래서 경험을 하고 안 하고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자신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단 1%의 공감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하우절이 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고로 돈의 심리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이 책에 대해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관련 리뷰 같은 것도 봐보시면 좋고, 제가 나중에 이 돈의 심리학 책에 대해서 지난번 레버리지 책 리뷰했던 것처럼 중요 문구들하고 의미들만 뽑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을 갖고 있다. 내가 겪은 일은 간접적으로 아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돈의 원리에 대한 일련의 관점을 다스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관점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당신한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에서의 핵심은 투자자 한 개인이 어느 시기에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그 사람의 투자 성향에 매우 결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 내용과 연결돼서 나오는 사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대공황 시대에 태어나서 증권 중개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1990년대 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던 그 시기에 기술 노동자였다라던가, 아니면 모두가 30년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던 그 시기에 나홀로 떨어져 경기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호주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미국인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대공황 시대의 증권 중개인이 어떻게 90년대 말에 기술 노동자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단 한 번도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던 호주 사람이 어떻게 미국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진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2006년 미국 경제조사원에서 진행됐던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보고서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도 교육도 세상 경험도 아닌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나는 옛날에 금융지식, 금융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금융지식이 막 팍팍 돌아간다, 그러면 진짜 내가 공부 잘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개개인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시기, 예를 들어 20대 또는 30대, 40대 아니면 50대, 60대 이렇게 그 세대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균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대한 우연이 그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를 가른다는 겁니다. 위험 선호도가 높다고 투자를 잘하고 낮다고 못하고가 아니죠. 선호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리스크 테이킹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 그게 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실을 증명해 주죠. 뭐냐? 제가 떠올랐던 건 딱 이겁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상승기에 5, 60대가 주춤하는 동안 20, 30대가 왜 공격적으로 매수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20, 30대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과거 세대들보다 굉장히 빨리 눈을 떴다, 깨우쳤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으나 이 글의 의견을 빌어서 좀 설명해보면 그건 그냥 그들이 1997년 IMF를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20대, 30대가 97년 IMF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 25년 전에 있었던 IMF는 그 당시에 20, 30대였던 지금의 50대, 60대의 사회 초년생 시절에 큰 충격을 남겼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집값의 엄청난 폭락, 뭐 금융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매물이 쏟아지는 경험이 그들의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하락이 와도 지금은 기회다! 들어가자! 하고 얘기하면서 쉽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들어갔다가 총알바지 됐던 옆 동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삶에서 얻었죠. 조심해야 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조심해서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반면 현재 20, 30대는 IMF는 물론이고 2008년 금융위기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적이 거의 드물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락장에 대한 경험은 적고 상승장에 대한 기억만 강렬하죠. 그리고 이게 2020년 팬데믹 때 공격적인 자산시장 진입의 힘이었습니다. 위 선배 세대들이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20, 30대가 재테크에 눈을 빨리 떠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라기보다는 IMF와 금융위기와 같은 큰 폭락장에 망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경험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게 앞서 설명드린 사계절처럼 전체 시즌을 온전히 다 경험했느냐 아니냐로 느끼는 바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냥 한 시즌만 경험했다. 나는 봄만 여름, 아니 봄에서 여름까지만 경험했어. 아니면 난 가을에서 겨울, 나는 추운 겨울만 경험했어. 이런 걸로는 참 느끼는 게 너무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즉 폭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 말로 들어본 폭락장, 그 다음에 글로 읽은 간접 경험만으로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냥 하락장을, 폭락장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당신은 폭락장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폭락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직접 경험해본 적은 없는데 책에서 많이 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었을지 그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못 느낍니다.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립니다. 못 느낍니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의 20, 30대 팬데믹 때 진입했던 분들한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장이 인생 첫 번째 하락장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무슨 소리야. 내가 2020년 그때 팬데믹 때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 용기 내가지고 진입한 건데 나 그 하락장 경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진입하겠다고 내리셨던 결론 너무 리스펙하고요. 그 결정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하락장은 진입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실려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맞았다기보다는 그 하락된 상황에서 지금쯤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던 시기니까 이제 그리고 또 물량이 실려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하락이 빠르게 하락한 다음에 급등하는 V자 반등이었었으니까 생각보다 공포감을 느낄 시간은 되게 적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는데 하락장의 공포감은요, 그 공포감의 크기는 낙폭보단 기간이에요. 급락한 다음에 바로 튀어 올라가는 상승, 이거는 뭐 마치 놀이기구로 치면 약간 자이로 드롭 같은 거거든요. 득득득득득득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간 다음에 와 하고 내려갔다가 슉 하고 그냥 올라가죠. 그 뭐야, 미친 듯이 내려갈 때 진짜 장기가 다 쏟아져 내려가는 느낌이 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슉 올라가면서 공포감을 짧게 느꼈지만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안도감을 주니까 뭐예요? 재밌다. 그냥 이러고 끝이죠. 그런데 끝없이 와 하고 내려가서 끝나는 듯 하다가 살짝 올랐다가 또 와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와
롤러코스터인데 끝나지 않고 무한궤도처럼 돌고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다. 그 무한궤도처럼 돌고 있는 듯한 느낌,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롤러코스터가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롤러코스터에서 잠깐 멈추는 구간 때 벨트 풀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아무리 높더라도. 왜? 끝없이 무한궤도로 돌고 있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공포감입니다. 끝없이 무한궤도로 돌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이 기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불안감이 결국엔 엄청나게 큰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장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심하게 이런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불시착했어요. 근데 푹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연기가 훅, 그러면 이제 뭐 기내 방송이 나오죠. 띵띵. 네, 잠시 기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외부에 뭐 불시착으로 인해서 잠깐 기체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그럼 이제 기내에서 웅성웅성 되겠죠. 야,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승객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각자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산소 마스크를 꺼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소 마스크요? 안에 혹시나 모르는 상황들을 대비해가지고 산소가 떨어질 때 기내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웅성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머릿속이라는 거는 이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먼저 내리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죠. 왜?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느낌. 이런 연기가 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그 미칠 듯한 공포감, 불안감. 이게 진짜 공포예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폭발한 비행기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첫 번째 폭락장인 사람이라면 이 시장을 어떻게 겪고 넘겼는가가 자신의 투자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고 터질 것 같으니까 이 비행기에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지고 내려버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무서움에 지쳐 매도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 팔고 시장을 떠났다면 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으로 간들 자신이 얻은 경험과 교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위기의 순간을 피했다라는 안도감이 있을지 모르겠죠. 남들 다 개고생하고 있을 때 나는 빠져가지고 유유히 누워가지고 그냥 TV 그다음에 건너편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었어. 마음 편했어. 그리고서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간다.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정말 폭락장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일까요? 그 사람이 폭락장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폭락장에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유동성이 흡수된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타나서 실제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물량들을 빼고 휴양지로 떠나 계셨던 분, 그리고 본인이 다시 돌아올 때의 플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는 시점, 즉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난 돌아가겠다라는 플랜으로 여행을 떠나 계신 그런 현명한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처럼 다 물려있는 상태에서 매도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휴양지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청산당하고서 도피성 해외 탈주 같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하락장을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입사했었습니다. 좀 입사를 빨리 하게 됐던 케이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입사한 후에 열심히 모았던 투자금 이걸로 제대로 물렸죠. 왜냐면 2008년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니까 제가 뭐 주식을 사고 펀드를 가입하는 그 순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개 물린 상태에서 연말을 보냈죠. 그리고 끝없이 요동치고 내리꽂는 증시와 급격히 상승하는 환율, 모든 사람들이 이때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 망하면 그때 내가 강남 부동산 싹쓸이 하겠다라고, 아니면은 주식 뭐 몇 가지 내려오면 내가 전 재산 다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늘 이런 하락기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저는 좀 자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발을 떠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말만입니다. 말만. 진짜 제 경험상 명확하게 느꼈어요. 이때 이렇게 자발 떠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투자하셨던 분이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투자자분들은 이게 말로 나불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락장에 나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자발되는 분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게 그 당시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쭉 빠졌던 구간. 그래서 이제 뭐 반등도 일어나서 왔지만 저는 추세적 이제 전환 시점이 200일 이평선이 꺾이는 시점이니까 그 꺾이기 직전까지가 2009년 7월인 거죠. 예,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때까지는 이제 하락이 완벽히 해결되기 전 단계. 물론 최저점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더 빠르겠지만 최저점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증시 이건 지금 코스피 기준인데 코스피는 2008년 5월 전에 미리 좀 빠졌죠. 많이 빠져서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었다가 다시 밴드 중심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왔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졌던 것이고요. 이 당시에 저는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식비만 남기고 모든 자금을 우량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쓸어 담았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삼성 SDI, 제일모직, 고려아연, 현대중공업. 이때 뭐 다 샀어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뭐 두산중공업, 그런 중공업류. 제 은행, 금융주 빼고는 다 샀던 것 같아요. 진짜 제 포트에 5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샀습니다. 그냥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한 날 띠띠띠띠 하고 이제 사이트 접속하거나 아니면 쇼핑센터 들어갔다. 쇼핑 카트 끌고 와 하면서 막 쓸어 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제 기준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그 다음에 상위 종목 중에서 낙폭 과대주로 선정했는데 지금 위에 언급됐던 그 종목들이 다 낙폭 과대주였었습니다. 이 말이 좋아서 선정이지 그냥 똥값이 된 우량주 쓸어 담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죠. 그렇게 2008년 5월 본격적으로 쫙 쓸어 담았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시죠. 2008년 5월 이때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2008년 중반 후반까지 막 가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쓸어 담을 수 있습니까? 진짜? 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제 경험상 이때 쓸어 담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쓸어 담아서 2009년 7월 정도가 돼서야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2년간 대세 상승장이 나옵니다.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세 상승장이죠. 예, 그렇게 쭉 올라가는 2년간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대세 상승장 끝까지는 아니고 제가 대세 상승장 3분의 2 정도까지 있다가 이제 주식들을 정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신혼집 전세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투자로 굉장히 많은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경험했죠. 하락장에서는, 그리고 폭락장에서 패닉에 휩싸일 게 아니라 이때는 용기를 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의 하락장이 더 공포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금융위기 때가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으세요? 전 단언컨대 이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가 훨씬 더 공포감이 컸습니다. 왜? 주변에서 실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잘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잘리신 분 있으세요? 지금? 뭐 있을 수 있지만 많으세요? 흉흉합니까? 최근에 제가 블로그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월가나 아니면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해고하고 있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체감하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그냥 자산 가격만 떨어진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환율은 폭등하고 자산 가격은 완전 폭락하면서 실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쓸어 담는다?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장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팬데믹, 그다음에 지금의 하락장. 그냥 저한테는 이것도 또 하나의 폭락장 이후 상승장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야 되는 거구나. 또 왔네? 이 느낌이에요. 저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어떤 경험이 너무 저한테 소중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 짧게나마 몇 달 만에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도 그래도 그 경험이 소중하겠죠. 그런데 전 단언컨대 지금의 이 하락이 훨씬 더 큰 교훈을 남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가 2008년
이 위기 때 느꼈던 부분은 이거예요. 하락이 길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치고 절대 팔지 않는다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끝까지 버티다 판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 순간 좀비에 물린 사람처럼 폭락을 말하는 좀비가 됩니다. 와, 전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끝까지 버티려다가 물려서 그냥 매도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좀비가 됩니다. 이제 좀비 진짜 매니아기 때문에 좀비 좋은 거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무서운 장면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영상을 끄실까봐 그러면 안 돼서 그냥 가로등불이 조금 희한하네. 근데 사람들이 왜 뛰고 있지? 이상하네. 저 사람들 뭐 조깅하고 있나? 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 근데 아는 좀비 매니아들은 아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적당히 골라가지고 넣습니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좀비로 변한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좀비로 변한 사람들은 마치 깃발부대예요. 전쟁할 때도 깃발부대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상대편 적에서 되게 그 전쟁 영웅으로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전향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반대쪽에 깃발부대가 돼가지고 선전부대처럼 이렇게 쫙 나가면서 상대방의 길을 꺾거나 아니면 멘탈을 흔드는 용도로 쓰거든요. 딱 그런 용도입니다. 철저하게 강성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전략 매도를 하고 폭락론자가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장기 투자자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저는 모든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저의 과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서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제 포지션이 변경됐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폭락의 시작입니다. 이런 영상을 남겼다. 그러면 제가 잠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잠비가 되는 저를 보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아 뭐야 이 미친놈 아니네, 야 이런 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리스펙이 이 정도 얘기하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왜 저는 폭락쟁이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잠비가 되는 걸까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의 하락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나는 파는 순간 팔고 끝내면 되는데 팔고서 쇼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무한궤도 롤러코스터다. 도저히 이 롤러코스터는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롤러코스터가 잠깐 멈췄을 때 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리가 절단나더라도 뛰어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다리가 망가지더라도 그 망가진 상태에서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컴퓨터 켜고 휴대폰 켜고 숏을 칩니다. 무한궤도 롤러코스터 숏. 뭐죠? 계속 멈추지 않고 무한궤도로 돌 수밖에 없게끔 하면, 그리고 돌고 있으면 내가 돈을 버는, 거기에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간사해요. 어떻게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반대쪽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그 반대쪽 포지션이 극대화되기 위한 자기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설령 숏을 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손실을 확정이라고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확정 이후에 기회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죠. 더 내려가야죠. 그래야 자기가 밑에서 사고 내 말 안 듣고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은 물려있는 구조, 이걸 가져가야지 자기가 이긴 거잖아요. 참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끝은 마음속에 핵전쟁으로 갑니다. 각국이 전쟁하죠. 나라들이 망하죠. 금리 인상하는 것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좀비들 몰려가듯이 왕궁으로 가가지고 왕이 내려왔죠. 이런 나라가 스리랑카 하나일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이 침공되는 거를 미국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 무력 시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일본은 재무장해야 되는데 아베가 지금 죽은 상황에서 그 아베의 죽음이 사라예보 총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독일이 결국엔 노드스트림으로 연결되고 있는 천연가스가 연결되지 못했던 상황들 때문에 재무장을 시작하고 러시아하고 분란이 생기고, 그럼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빼면서 뒤로 가고, 그러면은 갑자기 지금 푸틴이 핵가방을 갖고 있던 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눌러버릴 수도. 여러분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쳐요, 핵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돈이 문제입니까? 지금 핵전쟁인데, 네? 여러분 지금 내 자산이 문제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들 또는 그런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 그다음에 대만 침공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당장 일어납니까? 시간을 두고 긴 시계열을 갖고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잖아요. 물론 대만 침공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결합해서 핵전쟁으로 마음속에 핵전쟁을 만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런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버시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은 증가되고 여러분은 부자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나가실 수 있냐고요. 대부분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어요. 급전이 갑자기 필요해지는 상황,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다쳤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 하락기인데 절대 팔고 싶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병원비 나왔는데 팔아야죠.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팔았다는 이유 때문에 절대 폭락 잠비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포지션이 당신을 지배하면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포지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만이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포지션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을 내가 기대해야만 꼭 나에게 유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숏을 걸지 않았다면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인생의 희노애락에서 필요한 돈을 빼서 자금으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런 일은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있습니다. 절대 포지션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비가 아니라면 투자 기회가 언제든 있어요. 일단 물려서 좀비가 되지만 마십시오. 인간으로서 남아 계세요. 그래야 다시 재건할 때 인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건을 할 때 잠비는 필요 없습니다. 잠비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남아 계십시오. 세 번째, 버티면 무조건 상승이 옵니다. 버티면 무조건 상승이 와요. 그리고 그 상승의 과실은 미친 듯이 답니다. 미친 듯이. 정말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너무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그 자이로 드롭과 같았던 와 들었다 올라갔던 글로벌 팬데믹은 짜릿했는데 그 과실이 그냥 쭉 나오고 그냥 끝나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미친 듯이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터닝 된 다음에 쭉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동안에 빨아 마시는 그 맛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투자자가 됩니다. 무조건 투자자가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온 다음에 쭉 2년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었죠. 남유럽발 금융위기 있어가지고 조정이 있었지만 그것 긴 시계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2020년까지 쭉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그 최저 하락 구간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한 큰 하락 이후에는 큰 상승이 있습니다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겨울 여러분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사계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겨울은요 무조건 지금보다 춥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적응했거든요. 추운 맹추위를 처음 경험한 사람은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고 막 동사 직전까지 가지만 그거 한번 경험한 다음에 턴 돼서 다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번 겨울은 지난번보다 조금 덜 추운 것 같은데 근데 뭐 약간 눈은 좀 더 많이 오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내세요. 좀비가 되지 않고 이 겨울을 겪으면서 이 겨울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내 머릿속과 영상이나 블로그에 활자로 남겨놓으시면 그게 큰 자산이 돼서 다시 재건을 하는 시기에 인간들만 쫙 모을 때 투자자로서 합류할 수 있고요. 그 과실, 엄청나게 단 그 과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좀비가 되지 말자라는 얘기, 인간으로서 남아서 재건을 하고 과실을 맛보자라는 얘기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